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소식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난 19일 밀덕 모델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김대영 씨의 기사 중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기닉 사업, 즉 기밀 유지 사업인 관계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이 검토되었으며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기밀 사업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올해 실전 배치가 목표라네요. 지대함 함대함 잠대함 버전으로 개발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이를 개조해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버전을 개발할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4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진답니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서방 국가 중 마땅히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없어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공대함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 유력하다네요. 그리고 KF-X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타이틀에 항공모함 잡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라고 뽑은 걸 보면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의 목표가 중국 항모임을 짐작케 하죠. 그리고 요즘 게시판 내에서 떠들썩한 한국 항모안이 대형 상륙함3이 나온다면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되는지도 생각해볼 만한 타이틀입니다. 일본 정부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일본은 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26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SCMP는 초음속 미사일이 중국과 분쟁 중인 쩌위다오 열도 방어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이 2028년 개량형 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량형 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오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6120k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다. 발사 후 5분 안에 500km 이내 목표물에 도달하는 셈이다. SCMP는 일본이 방위용 무기만 보유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500km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봤다.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낙도 방어용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개량형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일본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하오의 속도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방어하기 쉽지 않다. 중국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활동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SCMP의 설명이다. 일본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1억 7,200만 달러를 사용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SCMP는 덧붙였다. 항공모함 보유에 전력 쏟는 중일.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군은 창군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각종 고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또한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함정을 공여받아 주력함으로 운용하던 수준에서 이제 이지스함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모 보유를 추진 중입니다. 한반도 주변은 지금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은 옛 소련에서 수입한 중고 항공모함 발여구를 개조해 2012년 첫 항모를 취역시켰습니다. 6만 톤급으로 선수 부분이 올라간 스키 점퍼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7만 톤급 항모를 진수했고 내년에 취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2월부터 8만 5천 톤급 항모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건조한 항공모함.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비슷한 덩치인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 보유도 추진 중입니다. 2030년대까지 모두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남중국 해를 장악하고 태평양에 진출한다는 원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에서 이착륙 훈련 중인 함재피. 일본은 이미 취역한 이즈모급 헬기 수송함 2척을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2만 4천 톤급 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4척의 항모 보유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센카쿠를 넣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항모로 개조 중인 이즈모함과 카가함, 미국도 일본의 항모 보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기 판매를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이 항모 보유는 F-35B를 팔 기회입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즈모급 이번함 카가에 아베 총리와 함께 올랐습니다.
카가함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2020년대 중반 중국과 일본은 모두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대양해군의 수건 항모. 강대국의 상징 항모 보유는 우리 해군에게도 수건이었습니다. 항모 보유 이야기가 나온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당시엔 우리 경제력으로는 버거웠습니다. 해군도 덩치가 작고 대양 작전이 힘든 작은 프리깃함부터 대형 구축함으로 바꾸는 게 시급했습니다. 개발의 주석 편자라는 말이 나오며 사업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밑 노력은 있었습니다. 1994년 소련의 옛 항모 민스크를 우리 업체가 수입했습니다. 분해해 고철로 활용한다거나 해상 호텔로 쓴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정보기관이 나서 항모 구조를 파악하고 설계와 소재 기술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경항모 모습은?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항모 보유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업화가 된 겁니다. 지난해 소유가 제기될 당시엔 대형 수송함 사업이었지만 올해 6월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할 때 경항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30년대 초 전력화한다는 게 군의 목표입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4만톤급으로 길이 250m, 폭은 약 40m로 연료와 함재기 등 최대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즉 만재 배수량이 4만톤으로 일본이 건조를 추진 중인 항모보다 큽니다. 한국형 경항모에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15대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륙은 갑판을 달리며 하고 선미 쪽 갑판에 수직으로 내립니다.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할 기동 헬기, 이를 엄호할 공격 헬기도 실립니다. 이 F-35B가 원거리 공격에 나서거나 우리 해군 한 대를 향한 적전투기 공격을 방어하는데 800여 킬로미터의 작전 반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항모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수평선 너머 먼 곳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35B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경보 임무에는 함상 탑재 무인기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과 현재로서의 운용 개념은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유사합니다. 이외에는 해상 작전 시에는 F-35B 20대와 헬기 2대를 탑재하고 상륙작전 시에는 F-35B 6대와 헬기 13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오스프리 12대를 탑재합니다. 항모는 바다에서 작전할 때 한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연료와 탄약을 실은 군수지원함까지 5척에서 10척 사이로 전단이 구성됩니다. 통일 이후 대비 이미 늦어 항모는 바다 위를 움직이는 군사기지입니다. 육지에 있는 고정된 공군기지는 유사시 적의 제1타격 목표입니다. 북한과의 분쟁이 터졌을 때 항모는 함재기를 싣고 먼 바다로 나가 북한을 향해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경로에서 항공 세력이 침투하는 겁니다. 해군은 전투기 운용기지를 육상기지와 해상 플랫폼으로 다양화하면 방어는 물론 전력 운영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항모는 사실 북한보다는 통일 이후 주변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해의 독도와 대화태여장, 남해의 칠광구와 여도까지 분쟁이 벌어졌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 항모 보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는 10만 톤짜리 외교라고 불립니다. 항모 전단이 파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국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군에서 쓰는 말로 항모가 주는 현시 효과라고 합니다. 항모는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의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항모를 통해 우리를 건드리면 설사 이길 수 있다 해도 너희들 또한 다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국과 대등한 전력은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대의 전략적 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모는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유용한 무기지만 전력화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군은 항모를 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하고 항모에 맞는 전술을 개발해 시험도 해봐야 하고 다른 수상함, 잠수함과 묶어서 훈련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에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고 주변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미 늦었다는 게 군당국의 판단입니다. 가성비 낮아 비싼 표적일 뿐. 하지만 항모는 크고 비싼 무기체계입니다. 항모 한 척 건조에만 2조 원입니다. 이 비용 또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탑재할 F-35B는 예비기까지 20대를 구매하는데 또 2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체 가격만 이 정도고 탑재 무장, 향후 유지비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모 한 척으로는 실제 군사작전 활용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척은 수리나 훈련을 할 동안 다른 한 척은 작전 해역까지 오가며 교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 척 건조지만 한 척을 전투에 투입하려면 최소 2에서 3척은 필요한데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모 자체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항모에는 어뢰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어 체계가 실립니다. 또 여러 척의 구축함이 둘러싸 항모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소음속 대함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 또한 초음속 대함순항 미사일 보유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국은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활강체도 선보였습니다. 대함탄도 미사일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탄도를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미래 위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대식 순항 미사일은 암속으로 비행합니다. 이쪽으로 대응 무기를 발사해 요격하는 게 대함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활강체는 탄도미사일과 다른 비행을 하고 속도도 매우 빨라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무기 체계로 미국 항모의 자국으로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형 함정에 대한 새로운 공격 체계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방어 체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모를 띄워봤자 전투 상황에서 비싸고 쉬운 표적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고 주변국과 항모끼리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항모는 생존성이 낮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변국이 항모 보유에 열을 올린다면 우린 항모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항모 보유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장악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일본은 센카쿠 열도 등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 대비라는 현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모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바꿔 말하면 현존하지 않는 위협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국회로 옮겨간 논란 철저히 검증할 것. 당장 항모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국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경두 전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0년, 50년 이후까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